안녕하세요. 대합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3일 IMT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가 끝인가 라고 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 부분이나 그리고 관련된 AI 거품론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실적 또한 2분기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예상 컨센서스 자체는 적자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끝이 나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요인들, 경제적인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 일정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요 날짜 기준은 현지 시간 날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오전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저녁 늦게 뭐 한 10시나 11시 한국 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8월 13일 같은 경우는 PPI 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14일 같은 경우는 CPI 그리고 근원 CPI 이렇게 좀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장은 휴무일 텐데 이때는 뭐 이제 실업수당 그리고 소비 판매 이런 지표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들이 지금 시장에서 왜 중요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라고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그 주가 이 큰 하락폭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러한 그 지표들로 확인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일정들을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그 이후에 이제 관련된 뉴스 기사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아래 공포에서 이제 증시대에서 다시 확산이 될까라는 부분이 아마 조금 현재 시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CPI에 이제 시선이 쏠린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월 근원 CPI가 3.2%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둔화라고 조금 보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추정치 밑돌 경우에 변동성 확대가 전망이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더 낮게 나왔을 때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적정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서 패닉셀 재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요 기사 내용의 주된 핵심 내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제 식품, 에너지 변동성이 큰 이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근원 CPI는 3.2% 정도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실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도 낮을 경우가 경기 침체 오히려 이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수치로 나오게 되면서 최저치가 좀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2%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관점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준에서 항상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우리가 금리 인하해야 될 이런 지표들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이 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용 지표일 텐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통해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제 고용 지표가 거기에 맞물리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일부 시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서 계속 B컷을 해야 된다. 0.5% 정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만 인하를 할지 아니면 B컷인 0.5%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금리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예상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또 변동성이 커질지는 좀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관찰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에 계속해서 지정학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제 언론이나 뉴스 기사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에는 이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뭐 CPI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CPI가 떨어지지 않아서 금리 인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던 유가 가격이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뭐 미국, 중국의 경기 후퇴 우려로 이제 유가의 가격이 70달러대까지 초반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중동 긴장 강화로 뭐 급반등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IRA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부분이 40% 거의 뭐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가장 좀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TSMC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TSMC가 반도체 쪽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TSMC가 생산 라인이 이제 더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캐파를 늘리지 못하고 현재 계속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이 AI 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AI 칩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이 또 자극시켜서 관련된 기업들, HBM과 관련된 기업들의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소부장 기업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공장이 증설이 되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관련된 여러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국내적으로는 하이닉스도 여기에 맞물려서 투자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량이나 가동률 부분들에서 올라가 줘야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나 실적 부분들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국내의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 이제 또 공장 증설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후에 제가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법과 관련된 이런 투자 지연,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결국에 기업에 대한 가치와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IMT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컨센서스 자체가 매출액은 소폭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그래도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평택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텍사스 쪽에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매출 판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IMT와 관련해서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어떻게 개선될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지표가 발표를 하고 나서 변동성이 보일 텐데,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락을 했을 때 이 저점들을 이탈 여부만 좀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되어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률 높은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가 또 추후에 만약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 상승, 하락, 양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